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관련 교육 김인숙 강사입니다. 오늘 스마트폰 기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 구성과 상태 알림줄. 상태 알림줄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의 맨 위에 있는 통신사라든지 시간, 그 다음에 와이파이 상태, 배터리 상태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리, 진동, 무음 바꾸는 거 가장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 몰라서 또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조절해서 화면이 자주 꺼져서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와이파이 네트워크 연결하는 과정이라든지 화면 밝기, 화면 글자 크기 조절 등 이런 것들은 디스플레이에 있는 내용들인데 기본 설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제 스마트폰의 화면이 이게 홈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줄을 상태 알림줄, 그리고 여기는 위젯. 위젯은 어떤 그 미니 응용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어플리케이션 또는 어플, 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플인데 그 미니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앱 아이콘들은 자주 사용하는 앱 아이콘을 꺼내서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배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아래 페이지 수, 저는 페이지 수가 지금 3개가 있죠. 그리고 이 아래 이 자리를 뭐라고 그랬냐면 고정 아이콘, 독바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홈 화면에서는 어떤 화면을 이동을 해도 이 아래에 고정된 아이콘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지난 시간에 홈 화면과 앱 화면 구분하면서 말씀드렸죠. 네. 자, 그리고 상태 알림줄, 저 위에 요 줄을 상태 알림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상태 알림줄의 아이콘들을 보시면 이게 어떤 아이콘들인지 이렇게 해서 신호 없는 거, 서비스 지역 신호 세개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 혹시 선생님들 그 내 스마트폰에 있는 상태 알림줄 이 그림과 이 내용을 살펴보고 싶으시면은 요 내용, 지금 보여지는 이 내용을 캡처 또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셔도 되겠죠. 컴퓨터에서 보고 계신다면 그렇게 해서 한번 나중에 하나하나 이런 그림들이 뭘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 표시줄을 내려볼게요. 자, 여기 이 줄, 지금 여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손으로 살짝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리면 이와 같이 보이고요. 여기 가운데 또 이런 어떤 부호가 있을 거예요. 그걸 또 내립니다. 내려보면 이와 같이 많은 내용들이 열리는데 이때 여기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켜져 있기도 하고 녹색으로 켜져 있기도 해요. 폰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파란색으로 켜져 있는데 이거는 켜져 있는 상태. 이렇게 회색빛으로 되어 있는 건 꺼져 있는 상태.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알림창 화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 소리, 벨소리가 났을 때 진동으로 누르고 싶으면 여기 이 자리인데 여기를 한번 누를 때마다 소리, 진동, 무음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소리를 낮출 수도 있죠. 지금 오른쪽에 보고 있는 제 스마트폰과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좀 약간 위치가 다른데 이것은 갤럭시 노트 8에서 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것은 갤럭시 S5G. 최근에 나온 폰, 완전 최근 폰은 아닌데 작년에 바꾼 폰이라 좀 화면이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자동 꺼짐. 가끔 사용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꺼져가지고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 꺼짐을 길게 하면 또 배터리 소모가 많아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교육을 한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는 조금 시간을 길게 해주시면 돼요. 아까 우리 상태 알림줄에서 내렸을 때 보시면은 이와 같이 톱니바퀴가 있는데요. 이거를 환경 설정이라고 그래요. 이 환경 설정 아이콘은 LG폰이든 삼성폰이든 대부분 이 오른쪽 상단 쪽에가 있어요. 아니면 이 아이콘이 또 설정이라고 해서 따로 홈 화면이나 앱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상태 알림줄에서 내리면 여기 있으니까 이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눌러 봅니다. 이 설정 버튼 누르면 메뉴가 이렇게 쭉 한 줄로 나오는데, 폰에 따라서는 이 메뉴가 이렇게 한 줄로 나오지 않고 요 위쪽 여기 상단에 가 보면 4개의 메뉴로 나눠져 있는 것도 있어요. 일반, 화면, 뭐 소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개가 나눠졌는데, 요즘 폰들은 대부분 한 줄로 메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밑에서 위로 쭉 올려 보시다 보면요, 디스플레이라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찾으셨나요? 그죠? 디스플레이 찾으시면은, 자, 여기 밑에서 조금만 올리시면은 화면 자동 꺼짐이라는 시간이 보여요. 저는 지금 10분 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 해서 해놨는데, 선생님들은 여기 버튼을 찾으셨으면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보시면 보통 30초 이렇게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데도 자동 꺼짐을 해서 화면이 까맣게 이제 먹통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다시 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렇게 교육을 받을 때는 이렇게 30초라 이러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5분 아니면 10분 정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5분이나 10분 정도까지 화면을 이렇게 켜놓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 스마트폰 옆면에 전원 버튼 보이시죠? 전원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은 그 시간이 안 됐어도 꺼집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뒤로 버튼 화면 자동 꺼짐 옆에 있는 꺽쇠 모양을 눌러서 왼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디스플레이에 또 뭐가 있냐면 글자 크기 스타일. 자, 여기 글자 크기 스타일 보이시죠? 요거 눌러서 글자가 지금 A에서 A까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져요. 근데 이걸 너무 크게 이렇게 해 놓으시면 가독성은 굉장히 좋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화면이 뒤에가 잘려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잘려 나오는 것은 너무 큰데 뒤에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 좀 우스운 소리인데, 교육장에서 이메일 주소를 쓰면서 구글 이메일 쓰는데 앞에 아이디 골뱅이 gmail.com 하고 이 글자가 크니까 얘가 점점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점점점으로 쓰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잘 몰라서 그러셨겠지만, 그래서 이런 공지창이라든지 이런 장에서 글씨가 너무 커버리면 글씨가 잘려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글씨는 보통 가운데쯤 하시든지 아니면 가운데보다 한 단계 정도만 키워 놓으시면 그런 불편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글자 크기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글꼴은 굵은 고딕이나 굵게 표시해 주시면 훨씬 가독성이 좋아서 보는 이들이 눈이 편합니다. 그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뒤로 나가겠습니다. 뒤로 나가서 그래서 왜 이게 중간에 있네. 자, 이게 화면 밝기 잠깐만요. 예, 화면 크기 조절하는 거. 화면 크기 조절하는 것도 아까 글자 크기 이거 있었죠. 예, 지금 여기 저랑 좀 여기 왼쪽 화면하고 좀 다르죠. 이것도 폰의 그 기종에 따라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 자, 앞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밝기 조정하는 것. 디스플레이에서는 나갈게요. 디스플레이에서는 앞으로 빠져나가신 다음에 다시 뒤로 버튼까지 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위에서 다시 한번 상태 표시줄에서 아래로 내려요. 내리면 이와 같이 알림창들이 일부 보이고 다시 한번 내리면 보이는데요. 그 아래쪽에 보면 이와 같이 화면 밝기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자,
이렇게 슬라이드 버튼을 왼쪽으로 하면 이렇게 어두워지죠. 지금 제 폰에서 보는 것과 PC 버전에서 보는 것이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 폰에서는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내렸을 때는 완전히 어두워서 아이콘 그림들이 되게 흐릿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불편하실 때는 다시 위로 올리시면 되는데 너무 밝으면 눈이 피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끔 이것 때문에 안 돼가지고 서비스 가셨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면,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나냐면 위에 알림줄에서 내리다 보면 모르고 손으로 여기 버튼을 좌우로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어두워질 수도 있고 밝아질 수도 있다는 거 이거 꼭 아셔서 위치 잘 받으셨다가 혹시 이렇게 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러면 그 부분만 조절해 주시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모바일 데이터하고 와이파이 데이터 이거를 사용을 하는데 와이파이 키는 것은 여기 그 부채꼴 모양 보이시죠? 여기를 길게 누르시면은 이게 켜져요. 근데 켜지는데 이 와이파이 목록이 어떻게 돼 있냐? 간혹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수업하시다 보면 와이파이가 켜져 있는데 인터넷이 안 된다든지 그럴 때 제가 이거 한번 길게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켜져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켜져 있어도 내 근거리, 그러니까 내 가까운 거리의 것이 켜져야 되는데 조금 멀리 있는 게 켜져서 신호가 약하다든지 하면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파이를 길게 눌러 보겠습니다. 길게 누르시면은 현재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보여지고요. 혹시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보여지는데 이 와이파이도 보시면 여기 작은 자물쇠 보일까요? 이 자물쇠가 있다는 것은 비밀번호가 있어야만이 접속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와이파이처럼 원래 와이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로그인 하세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건 이제 로그인을 하고 써야 되는 거고 간혹 이런 말도 없이 그냥 그 자물쇠 모양도 없이 자유롭게 어디서든지 연결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개방형 와이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방형 와이파이 쓰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외부 나가서 개방형 와이파이가 접속이 된 상태에서 금융거래를 한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그러면 내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끌 때는 어떻게 끄시냐 그냥 여기 화면에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 꺼져요. 근데 지금 저는 안 끄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화면이 좀 빨리 안 바뀌죠? 여기 와이파이 이 자리를 터치하시면 꺼져요. 그러면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 LTE, 즉 그 모바일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지금 제 폰도 5G 폰이라고는 하는데 아직도 5G가 잡히는 자리가 이 광주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잘 안 잡혀요. 거의 LTE 수준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와이파이가 켜져 있으면 되는데 이때 와이파이하고 모바일 데이터하고 속도가 어느 게 더 빠르냐면 와이파이가 훨씬 빨라요. 와이파이가 빠르고 데이터는 얘보다는 조금 느리죠. 근데 이제 단점이라면 와이파이는 그 지역을 벗어나면 어때요? 그 지역을 벗어나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와이파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놨는데 와이파이는 사용량, 요금은 무료이고 무제한 빠른 속도. 단점은 지역에서 벗어나면 인터넷이 끊기고 이동 시 불편, 해킹, 도청에 취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속도로 따지자면 와이파이가 빠르지만 와이파이는 그 지역을 벗어나면 끊어진다는 거. 그래서 모바일 데이터는 언제 어디서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요금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제한 요금을 쓰시는 분들은 모바일 데이터를 켜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모바일 데이터 꺼놓고 뭐 집이라든지 어떤 장소 들어갔을 때는 와이파이 쓰시고
그 지역을 벗어나서 내가 꼭 인터넷을 써야 된다. 그럴 때는 모바일 데이터를 잠시 열어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마트폰의 기본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고 오늘 내용 다 됐죠? 자, 이렇게. 그리고 홈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홈 버튼. 여기를 홈 버튼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왼쪽을 뭐라고 하냐면, 최근에 사용한 앱, 그럽니다. 그리고 뒤로 버튼. 근데 간혹 LG폰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또 여기 좌우가 이 아이콘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라도 홈 화면, 즉 첫 화면으로 돌아오고 싶다 그러면 여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 왼쪽에 최근에 사용한 앱, 여기를 누르시면은 내가 그동안에 어떤 앱들을 사용했는지 창이 열려 있는 것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 창을 제대로 안 닫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최근에 사용한 앱 요걸 눌러 가지고 다시 한번 누를게요. 모두 닫기 또는 모두 지우기 여기를 눌러주시면 깨끗하게 지워져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여기서 모두 닫아버리면 여기 지금 화면 미러링하는 이 모비진이라는 프로그램 끊기니까 지금 닫지는 않겠습니다만 선생님들은 한번 모두 닫기 해보세요. 모두 닫기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는 하나씩 버리겠습니다. 하나씩 버릴 때는 여기 손에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다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서도 폰에 따라서 저처럼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겹쳐 보이는 폰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들은 세로 방향, 즉 여기 폰 뒤에 쭉 겹쳐져서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닫기, 모두 지우기 또는 여기에 가입표 있는 걸 찾아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하나씩 버릴 때는 그냥 이렇게 위로 올리든지 가입표가 있으면 가입표로 닫으시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최근 사용한 앱 눌러볼까요? 그러면 사용한 앱이 없습니다 하고 깨끗이 정리가 됐을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한 번씩은 전원을 차단해서 온전하게 껐다 켜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버리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컴퓨터라고 생각한다면 어때요? 컴퓨터 사용하다가도 컴퓨터가 좀 버벅거리고 속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컴퓨터 껐다 키시죠? 그것처럼 스마트폰도 한 번씩은 전원 버튼을 온전하게 차단시키고 다시 열어서 쓰시면 조금은 더 가볍게 어떤 인터넷 할 때라든지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전원을 완전 차단하지 않더라도 최근에 사용한 앱 요거를 눌러가지고 한 번씩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홈 버튼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뭐라고 하냐면 뒤로 버튼 하면 뭔가 창을 조정을 하다가 이제 뒤로 이동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마트폰 기본 설정에 대한 화면 구성과 상태 알림줄 내렸을 때 자, 상태 알림줄은 2줄이에요.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내렸을 때 보여지는 알림 창들. 근데 이때도 우리가 보통은 지금 이게 상태 알림줄에서 한 손가락으로 끌어내리시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두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살짝 끌어내리겠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끌어내리시면 자 지금 화면을 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알림창이 이렇게 다 떠요 한 번에. 그래서 자주 보는 알림창들을 이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알림창을 내렸을 때 보여지는 이 톱니바퀴처럼 생긴 이 모양 어떤 분은 꽃이라고도 하고 톱니바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정확히 환경 설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환경 설정은 스마트폰 전체를 관리하는 창이다. 그래서 어떤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잘 못 찾겠다 그러면 일단 이 아이콘을 찾아서 터치해서 열어봅니다. 자, 터치해서 열어보시면 아까 우리 와이파이 데이터 연결할 때 썼던 거 있죠? 그 연결이라는 자리도 보이고요. 그 다음 소리 진동. 소리 진동도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에서도 바로 소리, 진동, 무음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음해서
어느 일정 시간을 무음으로 했다가 다시 돌려도 되고요. 아니면 벨소리라든지 그런 것들도 여기에서 다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자, 디스플레이 가서 뭐뭐 있어요? 화면 밝기 조절, 화면 글자 크기, 이것, 그 다음에 화면 자동 꺼짐.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다 정리를 해 보셨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요즘 낮과 밤의 기온차들 좀 크죠?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환절기, 감기 건강 주의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